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심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심장에 가장 나쁜 게 뭘까요? 가장 나쁜 거 하나 고르라면 심장에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진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인지는 하지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암까지 생기게 하는지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인지를 하고 이게 병이 되겠구나 라고 그런 행동을 멈추고 다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장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심장이 우리가 감정의 반응, 몸의 어떤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는 장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몸이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몸에서 반응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들이 초원에 살 때 적들을 만났을 때 강력한 그 육식 동물들을 만났을 때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육을 사용해서 빨리 도망을 친다거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필요로 하는 장기로 혈액과 에너지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심장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빠르게 혈류를 증가시키고 심장이 어디로 빨리 혈류를 공급하게 하냐면 도망을 쳐야 되니까 근육으로,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빨리 되기 때문에 뇌혈류도 올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폐로도 혈류를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혈액은 정해진 양이 있단 말이에요. 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내 몸에 없던 혈액 끌어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사용하는 혈액의 양을 조정을 해서 급한데 많이 보내겠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줄이는 부분이 생겨요. 지금 당장은 시급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양을 줄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첫째로 당장 도망가는데 음식 먹지는 않겠죠. 소화기 쪽이 활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로 보내는 혈액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장 자체, 심장 근육에 공급하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심장이 공급량을 특정 부분을 많이 밀어주려면 심장 자체도 튼튼해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심장 자체도 뒷전으로 밀려요. 심장 관상동맥 혈류도 줄여버립니다. 누가? 이 호르몬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들은 좁혀버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는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혈액의 분배가 불균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혈류의 흐름도 조절하지만 심장한테 더 많이 뛰어라, 심박출량을 늘려라, 더 빨리 뛰어라 라는 심장 자체를 풀가동하는 그런 신호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심장 혈류가 줄었는데 일은 더 해라, 먹을 거는 적게 주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빨리 안 해라고. 그러면 심장이 이런 상황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보통 상황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원상대로 빨리 돌아옵니다. 보통은. 그게 건강한 사람은 그게 빨리 돌아와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이게 습관이 돼 있어. 스트레스 받는 게.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높이 분비가 되고 심장이 점점 허약해지고 지쳐가는 상황에 이르르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는 혈류도 한계가 있어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쪽도 줄어버리고 이쪽은 더 많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 긴장 상황, 불안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소화기는 극도로 자꾸 떨어지고 만성 소화기 질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혈액이 들어와야지 염증이 생기고 소화기가 이제 활동성이 떨어졌을 때 혈액이 염증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성도 계속 확보를 하는데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상 상황이 오래됐을 때 혈관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혈관에 탄력이 떨어져요. 강한 압력으로 자꾸 혈압을 높이고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혈관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충격을 자꾸 주고 손상을 만들어냅니다. 손상이 생기고 염증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 결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떡, 혈전이 발생을 해서 자꾸 혈류가 흐름이 나빠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은 계속 보내려고 하지만 여기는 압력이 자꾸 차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결국 자꾸 보내려고 하는 심장도 혈전에 의해서 점점 지쳐간다. 비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장기로 혈류를 많이 보내서 그 순간에는 효율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일 발표가 있어, 내일 뭐 큰 회의가 있어. 그러면 그 긴장에 의해서 뇌가 풀 가동되죠. 오늘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육도
그 순간적으로 긴장 상황에서는 뭐 오늘 하루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지쳐간단 말이에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지쳐가니까 나중에는 번아웃이 와버려요. 번아웃. 그래서 초기에 조금 효율을 높이고자 했던 그 의도가 나중에는 결국 기능 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만성 스트레스가 심장 기능 저하를 불러오고 혈관 능력이 떨어지고 모든 장기에 도달하는 혈류가 계속 감소하는 결과로 되면서 결국 염증과 돌연변이 세포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으로 평상시에 심장을 강화를 시켜 놔야 되고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이걸 짧게 단기간 왜? 이런 현상도 단기적으로는 몸이 버틸 수 있어요. 길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길게 가져가면 안 되고 한번 끊어줘야 돼. 길게 가면 이거는 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해결 안 되는 문제, 몇 개월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몸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흥분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려면, 적게 나오게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할 줄 알면 큰 문제들에 대해서 몸을 이렇게 긴장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 상황은 항상 등장을 하는데 내 몸의 호르몬 폭증을 막으려면 계속 감정을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면 이렇게 치솟는 호르몬을 억제시킬 수 있고 안정적으로 심장이 원래 해야 될 일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사자가 쫓아와서 우리가 도망가야 될 상황들, 전쟁의 상황,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죠? 요즘도 뭐 전쟁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몸이 그 정도로 긴장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긴장된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바꿔야 됩니다. 이 정도로 긴장할 필요가 없구나. 자기 스스로를 안심을 시키고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에 대해서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하고 긴장하지 말고 그 자체를 조금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자꾸 가지려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한 연습, 매사에 감사하고 흥분을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지속할 수 있는 연습.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조금 그 다음에 좀 해야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몰려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이 상황, 지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진정된 상황,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 실험하고 연습해야 돼요. 내 몸을 가지고. 가능하리라는 가정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뭐든지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자꾸 심장을 비상 상황으로 가동시키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비상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모든 기관들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도시에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면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차들도 막히고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불은 나지 사람들은 대피하지 병원 시스템도 마비되기 시작하고 이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억제가 당합니다. 결국 그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오래됐을 때 피해가 누적이 됩니다 말이에요. 몸에서. 그래서 현재 아무리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내 마음, 내 몸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평온한 마음, 원래 작동해야 될 방식대로 작동하게 좀 만들어줘야지 몸이 피해를 받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문제가 생기고 만성질환이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먼저 심장을 힘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다른 장기들이 다 병이 되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심장 하나 잘 다스리자. 그 말이 곧 운동하자, 감정을 잘 다스리자, 좋은 거 먹자. 그리고 잠 잘 자자. 이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초보감환 중에서 뭘 먹어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 이거는 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효능이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약제가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려요. 어떤 약제가 어떤 데 좋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스스로 좀 선택을 해 보시는 게 좋고 그것도 어렵고 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요. 이거 좋은
대부분 문제 없는 약재들로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니까 조금 제 영상들이나 스스로 좀 확인하고 공부를 좀 하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속이 쓰린 경우, 이게 되게 많아요.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속이 쓰렸을 때 뭘 먹어야 되냐 보다 근본적으로 쓰림이 왜 발생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